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5월 1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XRPOK님, 코인참수님, 김연암님이 올려주신 기사 같이 보고요. 차트는 다우 코스피, 원달러, 금 선물, 비트코인 차트, 비트 도미넌스, 그리고 이제 XRP 차트 이렇게 보고, 차트 의견 주신 그 이동국님하고 한선님이 차트 의견 주셔서 그 부분 이제 같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Q&A 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XRPOK님이 올려주신 기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봤던 기사긴 한데 내용이 좀 이제 추가 설명 드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SBI 리플 결제 시스템, 일본은행 ATM 기와 통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제 이제 제가 이 ATM 기계를 통해서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암호화폐 관련된 ATM 기들, 달러를 넣고 비트코인을 출금을 하고요. 또 비트코인을 넣고 또 뭐 달러 출금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이 내용은 기타 내용을 이제 살펴보니까 리플 기반의 그 지불 플랫폼인 이 머니탭을 이용해서 지금 ATM 기기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각 은행별로 따로 이제 ATM 기기들을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머니탭을 통합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은행마다 각자 운영하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하지만 공용 그 웹 앱을 통해서 하나의 ATM기를 여러 은행이 공동 운영하는 것처럼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비용을 이제 절감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이제 그 기타오 회장은 향후 리플을 이용한 송금도 가능해질 것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김연암동님하고 코인 참수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인데, 한국은행에서 중국, 스웨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범 운영 준비 중이다. 중국과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소액 결제용 CBDC를 연구 중에 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각 나라별로 지금 이제 CBDC 추진 현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명란에 이 부분도 이제 링크를 걸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기사도 이제 비슷한 기사인데요.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중앙은행들 화폐주권 금융포용 위에 디지털 통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각 중앙은행이 그 CBDC를 이제 발행하는데, 그 CBDC를 발행하는 이유는 화폐 주권을 지키고 또 이제 금융을 포용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통화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리브라가 나오게 되면서 리브라로 인해서 각 나라의 이 화폐 주권을 빼앗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이 CBDC를 각 국가별로 내놓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사 내용의 중간에 좀 살펴보면 거액 결제용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과 결제용 네트워크를 구축해 직접 운영하고, 소액 결제용은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간접 운영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소액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IC카드, 모바일 기기에 가치를 저장하는 토큰형을 적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봤던 그 전 기사 이제 보시면 이렇게 스위스, 프랑스, 뭐 태국, 홍콩 이런 나라들은 이용 목적이 이제 거액, 뭐 도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매 CBDC를 이제 이용 목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고요. 뭐 영국, 노르웨이, 중국, 바하마 이런 나라들은 소액, 뭐 소매 CBDC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그 이용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간에 또 이 중국 인민은행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인 리브라 등 민간 디지털 화폐로 위안화의 국제적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이건 이제 뭐 프랑스라든가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중개기관이 보유 디지털 화폐의 100%를 그 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본원 통화 대체량을 넘지 않도록 발행 규모를 제한해서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지금 법정 화폐 찍어내는 것만큼만 1대1로 죄송합니다. 1대1로 패깅을 시켜서 이 디지털 화폐 CBDC를 발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좀 재미난 내용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만 읽어볼게요. 하지만 스위스는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통화 정책의 유효성에 명백한 장점을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은행의 수익성 저하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디지털 화폐의 금리가 높으면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발생 확률이 높다고 봤다.
프랑스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예금을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는 뱅크런 가능성이 있어 보유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법정화폐 예금 금리가 워낙 낮습니다. 낮은 상태에서 이미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테이킹 서비스라든가 락업 서비스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이자를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적게는 뭐 3%, 5%에서 많게는 뭐 10%에 가까운 그런 부분을 이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기존 법정화폐 이자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많은 이자를 이 디지털 자산 쪽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크고 또 이 부분에서 이제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대중들이 이 시장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XRP가 뭐 금하고 연결시켜서 어느 정도 가치를 보장받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또는 가격이 급격히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때는 이 시장으로 대중들이 한 번에 많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이제 염려를 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 그 은행에 있는 지금 법정화폐들을 다 출금을 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이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몰릴 때를 대비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한도까지, 그 암호화폐 보유 한도까지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를 하고 있대요. 그럼 나중에는 내가 이제 암호화폐를 사서 이 은행에다 보관을 하고 싶어도 일정 금액 이상은 보관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기사는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차트로 들어가서 먼저 다우지수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치만 체크를 해볼게요. 다우지수 어제 이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3.85%, 912포인트 상승을 해서 지금 이제 24,597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20일과 50일 사이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다가 한 번에 이렇게 갭을 만들어 주면서 다시 이제 21 이평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이 121 이평선과 361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데드 크로스 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라와서 추가적으로 거꾸로 뒤집어 본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눌러주는 거다.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봤을 때 이게 이제 상승하는 그림이라고 하면 한번 돌파시키고 마지막으로 이 골든 크로스가 날 때,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했을 때 골든 크로스가 날 때 마지막으로 한번 눌러주고 다시 한번 상승,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시 이제 하락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다우 어제 이제 상승 크게 마감해주면서 코스피도 아침에 이제 갭 상승해서 1.8% 상승을 해줬고 지금 1972포인트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이 채널 중반 저항이 있고, 또 이제 위에 이렇게 장기 이평선들이 우하향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다우랑 같은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봤을 때 한번 크게 상승해주고 눌러주고 다시 상승해주기 위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다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코스피도 그렇게 이제 보고, 지금 장기 평선들을 완전히 역배열 만들어 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 장기평선 저항 맞고 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원달러 볼게요. 원달러는 계속해서 이제 1223원 이 자리에서 이제 수렴하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그 어제 제가 이 추세선 하나 그렸을 때 살짝 돌파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고점 연결한 라인을 그려보면 어제 이제 돌파를 시키고 한번 눌러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스피 올라가고 원달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 1223원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눌러준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금선물 볼게요. 금선물은 오히려 이제 살짝 좀 빠졌는데, 빠졌어도 금선물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한번 이 채널 4분의 3 라인 돌파 시도를 하고 윗골이 달린 상태에서 눌러준 그런 모습인데, 지금 수렴을 거의 한 달 동안 수렴하고 에너지 모은 상태에서 21이평선 올라탄 상태에서 21이평선 각도를 다시 이제 돌려 세우고 상승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봉도 완전 정배열, 그 다음에 주봉도 완전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원달러 차트와 그 다음에 이제 금 차트 둘 다 같은 비슷한 이제 모습으로 보고 있고,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상승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수렴 구간 돌파시키고 한번 눌러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봐요.
다음 이제 금 현물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23,000 온스당 23,549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현재 이제 114달러, 1.18% 하락을 해서 지금 이제 9,607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위치가 제가 이제 어제 이 작년도 4월달, 5월달에 이렇게 이제 사파 조정했던 이제 위치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 지난번 이 40달러, 1200달러, 이 300달러가 이 박스 중심이라고 했는데, 이 라인을 넘기 전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하다가 돌파하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왔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계속해서 돌파 시도하면서 이걸 뚫어주려고 한다. 이 추세를 뚫어주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4시간 봉으로 잠깐 볼게요. 4시간 봉으로 이제 보시면 현재 위치가 제가 이제 2019년도 이때 위치라고 했잖아요. 이때 위치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보시면 지금 이제 22평선과 52평선, 지금 이제 22평선, 52평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지금 이평선 좁혀준 상태에서 이 122평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22평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상승을 해줬어요. 지금 이제 122평선이 충분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번에 올라와서 이 2017년 말 고점과 작년 6월 고점을 잇는 이 빨간색 추세 라인, 한 11,100달러 이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이게 이제 우파 상승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다시 한번 눌러주는데, 그 4시간 봉을 보면 지금 그 일봉에서는 21이평선을 깨고 매달려 있다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우파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눌러줬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면 4시간 봉에서 이 주황색 202동 평균선까지 눌러줘요. 눌러주고, 그다음 이제 202평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이제 우파 상승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 만약에, 라고 하면, 여기서 우선은, 지금 이 추세 라인, 좀 이제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이제 확대해 보면, 지금 이 추세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어제 이제 돌파 시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맞고 떨어졌죠. 다시 한번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올라와 주게 되면, 돌파를 시킬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시도를 하는 건데, 돌파를 시키고 11,100달러까지 11,000달러까지 이렇게 올라와 줍니다. 올라오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지금 이 주황색 202평선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아까 그 작년 2019년도 5월달 그림처럼 진행되면 이 주황색 202평선이 올라오는 그 자리까지 눌러줄 수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상승을 해주고 시간을 좀 보내다가, 돌파시킬 것처럼 시간 보내다가 돌파를 못하고 다시 살짝 하락해서 지금 이제 202평선이 올라오는 그 자리까지 다시 한번 눌러주고, 21이평선 깨고요. 눌러주고, 그 이후에 이 202평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우파 상승 이어가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높지 않나. 물론 지금 지금 자리, 이때는 이제 저항 맞고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그냥 뭐 한 번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넘어가면 더 좋은 거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면, 이때 이제 거래일이요. 이때 걸린 거래일이 지금 한 15일 정도. 그래서 아직 이제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오늘이든 내일 중에 이렇게 이제 돌파 시도를 한다. 그래서 한 11,000달러까지 올라와 주고, 다시 이 11,000달러를 넘어가서 제대로 이제 우파 상승 나오는데 걸린 시간이 보시면 한 20일 정도 이제 시간이 이때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정도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봉 모양 자체가 굉장히 좀 비슷한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날짜를 어느 정도 날짜가 이제 소요되고 그 이후에 뭐 비슷한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지금 이제 5월 20일이니까 한 6월 10일쯤에 이 빨간색 추세 라인, 이 11,000달러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 상승을 해줄 때 나머지 올라가는 시간은 그렇게 이제 오래 걸리진 않아요. 보시면 이 11,000달러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넘어갔을 때
오파 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오히려 이제 1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 20일 정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왔다가 저항 맞고 다시 재차 눌러주고 다시 올라와서 이 11,000달러 넘어가는데 한 20일, 한 6월 10일, 그리고 다시 이제 6월 10일부터 상승해서 마지막 오파 상승 해주는데 한 열흘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움직일 수 있다. 같은 패턴으로 이제 진행됐을 때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알트코인들이 같이 이제 좀 랠리를 펼치면서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 이제 보도록 할게요. 도미넌스 현재 67.7이고 뭐 큰 변화는 없고 계속해서 이제 수렴을 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채널 상단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제 어제 코인참스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 고점 라인 있는 이 저항 맞고 여기서 이제 수렴을 하다가 다시 떨어져서 21일 평선 깨고 장기 평선 깨주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거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이렇게 이제 일봉에서 장기 이평선들을 넘어가 줬습니다. 넘어가서 돌파해서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제가 코스피 차트, 다우 차트랑 특히 코스피 차트랑요. 코스피 차트랑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랑 좀 비슷한 모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기 이평선들이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꺾였습니다. 우하향으로 이 셋 다 꺾인 상태고 역배열이 만들어졌어요. 현재 역배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장기 이평선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뭐 이 위에 있는 갭까지 메꾸기는 좀 이제 쉽지 않아 보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360일 이평선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이 12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지만 이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지금 이제 이 36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 만나면서 데드크로스 만들어 주고요.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이제 완전히 역배열이 됩니다. 역배열되고 여기서 이 360일 이평선 이 각도만 우선 이제 수평 만들어주고 우하향에서 이제 꺾이게 되면 그때는 도미넌스도 같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리플 차트, 달러 차트를 볼 건데, 달러 차트 보기 전에 지금 테더 차트 2017년도 위치를 잠깐 볼게요. 지금 그 달러 차트로 보면 이 차트가 2017년도 3월달이 좀 지저분해서 윗꼬리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어서 테더 차트로 이제 볼 건데, 지금 현재 위치가 장기 평선이 이제 위에 있고, 현재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 보시면 장기 평선 이렇게 위에 있고 120, 200, 360 위에 있고, 단기 평선이 이제 21일 평선과 51일 평선이 아래에서 골든 크로스 만들어 주고 장기 평선 저항 맞고 떨어져서 51일 평선 지지받고 20일과 이제 50일 이 사이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2017년도 3월달 보면 그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장기 평선 이렇게 3개 120, 360, 200 이 장기 평선이 이제 이렇게 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기 평선이 이렇게 이제 골든 크로스 만들어 주고 이때는 이제 51일 평선까지 눌러준 상태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지 않고 그냥 이제 바로 올라가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20일과 50일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은 다르긴 하지만 위치로 봤을 때는 비슷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추세선 돌파하고 넘어가서 지금 있는 모습, 이 모습도 비슷한 위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랑 뭐가 다르냐? 이때도 모습은 이제 비슷했다라는 거죠. 보시면 이제 이때도 장기 평선 360, 200, 122평선이 위에 있었고 20과 52평선이 이렇게 돌아서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상승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361평선까지 돌파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맞고 떨어져서 이 추세선, 특히 빨간색 추세선 하단부까지 터치를 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때는 이 위치가 지금 이 장기 평선 맞고 떨어져서 이 골크 만들어주고 이 대기하고 있는 이 위치, 이 현재 위치랑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동일하게 이제 볼 수 있지만 뭐가 다르냐? 지금 이제 여기는 여기죠. 여기 지금 2017년도는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다른 점을 보시면 지금 첫 번째 이거 이제 1번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뭐 2번, 이거를
3번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1번, 2번, 3번에서 모양은 비슷합니다. 1번, 2번 셋 다 이제 모습은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면 2번하고 1번, 3번 차이가 3번과 이 1번은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 추세선 돌파된 상태에서 장기평선 밑에서 이제 이 골크 만들어주고 대기했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2, 3번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비슷한 걸 찾으라고 하면 1번과 이 3번이 이 노란색 추세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 장기평선 위에서 단기평선들 돌려세운 이 모습이 1번과 3번이 굉장히 이제 비슷해 보인다. 그래서 이때는 돌파 시도를 하고 실제 돌파가 됐지만 이 노란색 그 장기평선 넘기 전에 이제 위치가 이 노란색 추세를 벗어나지 않았던 그 위치였고 지금은 이 빨간색 추세 라인까지 눌러주고 올라온 위치, 이때도 마찬가지죠. 빨간색 추세까지 눌러주고 올라온 위치, 이게 이제 동일한 위치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위치가 2017년도 3월 달과 굉장히 이제 비슷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XRP 이제 BTC 차트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건 이제 2017년도 3월 달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그 모습이고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이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지금 RSI에서 살짝 저점 높이면서 이제 올라오는 지금 이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5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그냥 큰 변화 없이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RSI는 살짝 저점을 높여주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일봉에서 이런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저점을 높이는 모습,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17년도 3월달처럼 이 21이평선 돌려세우고 안착해서 한번 눌러준 상태에서 이 저점을 높여서 디디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지 BTC 차트에서도 상승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트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동국님하고 한선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동국님이 의견 주신 것부터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이 아직은 주식과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하는 것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차이는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인 관련 뉴스보다 차트 분석을 먼저 신뢰합니다. 비트 도미넌스 하락과 상승에 대한 예상을 쉽게 판단할 수 없겠지만 전 파동을 믿습니다. 저번에 말한 월봉은 아직 상승 중이고 주봉으로는 533은 살짝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런 상황이면 알트들은 상승할 타이밍이겠죠. 일봉으로 보면 더 명확히 도미넌스가 하락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 주봉상 16, 20, 12, 12는 상승 중이기에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평선들은 상승 중입니다. 아마 이제 뭐 주봉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것 같고 뭐 월봉도 아직 상승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일봉은 좀 이제 하락 그런 이제 모습이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방향을 정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아요. 주봉 이평선이 꺾이려면 수렴했다가 하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직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좀 더 이제 도미넌스는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신 것 같고 상승도 무한정으로 하진 않습니다. 당장은 240주선에 저항을 받을 겁니다. 물론 오버슈팅도 있겠지만 일단은 강력한 저항선인 240주선이 있습니다. 120주선까지 올라와서 이평선들이 수렴했다가 아마도 꺾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게 월봉상 스토캐스틱 533이 3봉으로 완성이 되면 꺾이는 순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의견은 그때도 이제 주셔서 같이 봤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위치만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잠깐만요. 도미넌스 도미넌스에서 이제 우선 이 240 저항을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고 이제 의견 주셨고 주봉입니다. 이건 주봉에서 지금 보시면 20, 12, 11은 상승, 그 다음에 16, 6은 상승, 그 다음에 이제 533은 이렇게 살짝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진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을 이렇게 그때 이제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올해 말까지 추가적으로 좀 더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진다. 라고 이제 의견 주셨고, 그리고 다음 이제 읽어볼게요. 추가로. 비트의 상승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도미넌스는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이고, 월봉상 파동도 좋고 조응도 좋은 모양입니다. 무엇보다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주봉상 정배열은 큰 상승의 시작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20주와 50주는 정배열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올라와 주게 되면 20주와 50주가 정배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하게 정배열을 이제 갖추는 모습이 될 건데,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오히려 2월달 하락이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하락을 먼저 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또다시 하락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30주 이평을 깨는지 안 깨는지 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시적인 30주 선을 깨는 상황도 있지만 결국 계속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우리가 바라는 비트 2만 달러도 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올 연말이든 내년 초이든 비트 도미넌스 상으론 올 연말 내년 초 정도이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더 빨라진다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메이저 알트들의 큰 상승이 앞당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의견 주신 거를 보면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렇게 이평선 정배열 만들어주고, 그리고 파동도 이렇게 파동도 좋아 보인다. 533, 그 다음에 1066, 20, 12, 12도 셋다 이렇게 파동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을 만들어 놨다 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리플이 비트보다 절대적으로 먼저 상승하는 패턴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비트의 큰 상승, 전고점 2만 달러 부근이 와야 리플에게는 큰 상승의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렇게 이제 봐서 비트코인이 전고점까지 갈 때는 비트코인 물량을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그때 이제 비트코인을 매도를 해서 알트코인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제 이제 그렇게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내가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보는 관점에서 대응을 하신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되는 거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리플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리플 비중을 좀 더 많이 실어서 이제 가져가는 거고요.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포트폴리오 비중만 조절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비트 주봉과 차이점은 이평선이 아직도 리플은 역배열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더 걸리겠죠. 좀 상승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런 패턴을 반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지금 그 이평선 역배열 같은 경우는 그 예전도 이평선 같은 경우는 이제 역배열 되어 있다가 리플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제 급등을 해주면서 그 역배열을 이제 풀어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은 한 번의 상승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은 비트는 계속 서서히 상승하지만 리플은 그렇지 못하고 상승 하락 그리고 횡보 이런 패턴을 반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까지? 비트 2만 달러 부근 회복 전까지 말입니다. 월봉상 리플의 스토캐스틱 파동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부터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설명한 대로 클래식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캔들은 하락하지만 스토캐스틱 파동은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전형적인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리플 월봉상 7개월 이평선이 수평선으로 이어지다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캔들은 상승 하락을 반복했지만 이평선은 수평선을 만들다가 급격히 상승한 모양이니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7개월 이평선은 아직도 하락 진행 중입니다. 우선 수평선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 캔들이 상승해야겠죠. 결론, 저는 뉴스보다 파동과 이평선, 캔들을 보면서 예상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이제 올려주신 마지막 의견이 리플 의견을 적어주셨는데, 리플 같은 경우 주봉에서 이렇게 이제 122평선이 역배열 되어 있다. 이제 이거는 근데 그 2017년도도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7년도 그림도 120주 이평선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120주 이평선이 보시면 잠깐만요. 예, 보시면 여기 이제 테더 차트에는 이제 120주가 안 나오는데, 그 상승하기 직전에 120주 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꺾였다가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평선 수렴 후에 상승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 월봉을 보면 이 30개월 이평선 그리고 이 7개월 이평선이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2017년도처럼 되려면 적어도 수평을 먼저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평선이 역배열 되어 있다 라고 적어주셨고, 캔들 하락, 스토캐스틱 저점 상승, 스토캐스틱은 상승 초입에 있다. 근데 아직 상승은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저점은 낮춰주고 그 봉에서 저점은 낮춰주고 있는데 이렇게 스토캐스틱은 저점을 올려주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의견 주셔서 같이 봤고,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욱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 제가 닉네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전고점 2만 달러까지 가야지만이 그때부터, 그러니까 2015년 16년도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비트코인이 전고점 올라오고 그 이후에 2017년도 3월 달에 알트코인들 불장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그와 같이 먼저 그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어가서 돌파를 시켜주고 그 이후에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그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포트폴리오를 저는 이제 비중 조절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한선님이 의견 주신 거 볼게요. 비트 전망 급 선회했습니다. 붉은색 오파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불규칙 플랫에 속은 듯하네요. 1075 찍은 직전 고점이 붉은색 3파에서 이어지는 WXY 불규칙 플랫의 고점으로 보입니다. 이후 진행이 확장형 스웩이 3개로 만들어진 푸른색 1파를 만들어 놓고 푸른색 3파의 소파동 1파를 확장형 스웩으로 완성해 놓고 2파 조정을 끝낸 모습이네요. 곧 쏠 듯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지금 차트를 올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어제 차트 의견은 이렇게 이제 아래로 한번 빠진다라고 하면 7,000달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4,000달러까지 조정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었는데, 물론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빠질 확률보다 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이제 의견을 이야기해 주신 거고, 지금 이렇게 WXY 그 다음에 1, 2 이 2파 조정 끝내고 3파를 만들어주면서 이 10,000달러 이 라인을 돌파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는 좀 더 자세한 그림은 이렇게 지금 이 확장 쐐기형 형태가 3차례 발생을 했고, 여기서 이제 노란색 이 봉 패턴 붙인 걸 보면 이렇게 이제 아래에서 횡보를 하다, 60분 봉, 그러니까 1시간 봉 차트 올려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넘어가서 1074달러까지 올라왔다가 한번 눌러주면서 돌파해주는, 이렇게 파란색 이 지금 실선으로 표현한 이 방향으로 이 3파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11,000달러 조금 더 높게 11,000달러까지 올라왔다가 한번 눌러주고 상승하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봤고, 지금 이제 한선님은 한 11,100달러, 뭐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이제 그 11,000달러가 돌파가 되면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선님이 의견 주신 것까지 봤고, 그러면 이제 Q&A로 들어가서 Q&A를 이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최부자 TV님이 주말에 더 해빙 완독했는데 너무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퀀텀 점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뭐 김미정님도 필사하면서 다 봤다. 검은손님도 이제 부도 퀀텀 점프하자,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자산이 얼마 안 된다 라고 하더라도 이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가서 자산이 커지게 되면 내가 그 커진 자산을 유지하고 또 오히려 그 커진 자산을 다시 이제 또 확대를 시키려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준비를 나중에 그때 닥쳤을 때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저는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뭐 최부자 TV님처럼 여러분들도 뭐 독서를 통해서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강연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유튜브 영상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좀 자기 개발이라든가 여러분들의 그릇을 좀 키우는 그런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부자 TV님이 써주신 내용 봤고요. 다음으로 원더풀 맨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 볼게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리플 10만원 가면 송금 수수료 1, 2%인데 송금 수수료도 10만원인 게 의문점입니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지금 밑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H미래로님이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보통 국내 거래소에서 하드월렛이나 다른 계정으로 보낼 때 보통 1XRP를 수수료로 받는다. 지금 그 원더풀 맨님이 이야기해주신 그 송금 수수료 1, 2%는 그 해당 거래소에서 책정한 자신들이 받는 그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낼 때 그 비용이 다 드는 건 아니다. 그리고 거래소별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후오비 같은 경우는 XRP 보낼 때 0.12%이고요. 그 다음에 그 힙빛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이 받습니다. 6리플 넘게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래소별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대신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나 다른 계정으로 보낼 때는 XRP 소수 그 6자리 0.0000 뭐 1호 이런 식으로 보통 끝자리 3자리나 아주 작은 단위의 부분에 수수료가 지급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드랍 단위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 굉장히 작은 단위의 비용으로 수수료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워크홍 님도 또 이제 500억 원 보내도 수수료가 300원이다. 이렇게 기사를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띠아머리 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띠아머리 님이 방송을 듣는 기간이 길어짐에 저도 변화하는 세상에 눈뜨고 암호화폐에 투자하며 돈을 버는 걸 떠나 참고로 지금 투자는 마이너스를 기록 중. 많은 정보를 H채널을 통해 접하고 또 거기에 확장해서 어슴새벽님이나 유니크한 목소리 에린 스미스님, 크립토 토마토님 등 이런 모든 방송이 암호화폐 관련된 너무나도 유익한 방송들이고 제가 매일 기다리고 재미있어하며 나타나는 건 없지만 발전되는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낍니다. 투자는 시켰지만 공부하지 않고 오르고 내리는 것만 신경 쓰는 아이들에게 안타까움도 있고 급변하는 세상을 바로 보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하고 불만도 있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해서 주저리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지금 이제 아마 자녀분들이 어느 정도 크셨나봐요. 성인인가봐요.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이 암호화폐 투자를 이렇게 권유를 해서 투자하라고 했는데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올라가면 또 좋아하고 또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아마 그 부분에서 좀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뭐 여러분들 있잖아요.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뭐 어슴새벽님이나 뭐 에린 스미스님, 뭐 크립토 토마토님 또 도리도리님, 여러분들 계시고요. 그런 분들 좋은 방송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방송 보면서 또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자녀분들도 좋은 방향으로 이 암호화폐 투자를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해주셔서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이웃집 또토라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포트폴리오를 리플과 이더 50% 대 50%로만 해놨는데 안타깝게도 5개월이 지난 지금 리플과 이더 비율은 43대 57로 큰 차이가 나 있네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밑에 이제 타이마니아님이 리플에 대한 이더의 더 큰 회복력 및 상승을 말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 비중 조절 물론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비중 조절을 하는 이유가 포트폴리오 만드는 이유가 저는 그 포트폴리오를 나중에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이제 홀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뭐 기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가지 어떤 자산이 아니면 한 가지 종목이 크게 이제 움직였다라고 하면 그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서 그 리밸런싱 한다고 하잖아요. 재정비해서 일정 부분 많이 올라간 거는 이익 실현을 하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으로 비중을 다시 늘려서 원래 그대로인 비율로 50대 50으로 다시 맞춰주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코인 개수는 늘어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자연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자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이 되고 자산 비율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WJ 홍익인간님이 며칠 사이에 테더 발행량이 또 엄청 늘었네요. 점점 알트 시간이 오는 듯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난번에 그때 아마 검은손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2017년도 3월 달에도 테더 발행량이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늘어나면서 그때 2017년도 3월 달에 알트 불장이 왔다. 아마 이제 그런 의미로 써주신 것 같습니다. 해밀리 모두 성투하세요. 가자. 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인참수님이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시기가 문제이지 리플의 역할은 이미 정해져 있다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올려주신 기사를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맨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올려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폴 튜더 존스가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약 2% 구성했다고 합니다. 흥미를 끄는 점은 튜더 그룹 인베스트먼트 레터를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1977년 금 가격 위치와 같다고 보고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출처 내일은 투자왕 김단태 그리고 이제 원본 영상 1, 2, 3 올려주셨는데 이제 이 영상은 보시면 그 내일은 투자왕 김단태 이 안에 있는 그 원본 영상 그 인터뷰 영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도 이 내일은 투자왕 김단태 이분이 이제 올려주신 이 50조의 펀드 매니저가 비트코인을 선택한 이유
이 영상 설명란에 이제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 지금 이제 이분이 저는 제 투자 자산의 1% 정도를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보시면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금 본인이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가 잠깐만요. 한 가지 확실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영상을 플레이하지 않을게요. 저작권 때문에 플레이하지 않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제 금에 투자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법정화폐가 너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법정화폐가 풀리고 있다. 이 풀리고 있는 이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 다른 자산을 찾아야 되는데, 그 자산 중에 하나로 비트코인을 약간 비트코인 자체가 투기적인 건 맞기 때문에 많은 비중은 실지 못하고 1에서 2% 정도 투자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영상 좋으니까, 내용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링크를 걸어주신 이 인베스트먼트 레터를 보시면 이 금 가격이 나와요. 이게 1970년대 금 차트고요. 밑에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죠. 프랙탈 관점에서 금 차트 74년도 모습과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 모습이 굉장히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2만 달러 갔다가 3천 달러, 거의 7분의 1 토막 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위치가 금으로 이야기했을 때 75년도에서 76년 넘어가는 이 시점이라고 하면, 이 자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얼마냐, 75년도에서 76년도 넘어가는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이때가 100달러에서 200달러 금이 사이였고, 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900달러, 800달러 넘어서 900달러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대비해서 적어도 뭐 4배에서 많게는 8, 9배 추가로 이제 금 가격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1년, 2년 사이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줬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가 금 차트와 봤을 때 그 정도 이제 위치에 와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도 앞으로 어떻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주신 거고요.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 비트코인이 그 폴 튜더 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투기적인 상품은 맞습니다. 맞는데 투기적인 상품은 맞기 때문에 대중들이 쉽게 들어오진 못하죠. 쉽게 들어오진 못하는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건 뭐냐, 지금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있는 이 법정화폐의 가치 하락이 더 위험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요. 결국 이 금을 표현하는 거는 달러로 그 상대적인 금의 가치를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잘 보면 금은 변화된 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금도 계속 채굴을 하면서 금의 이제 양은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죠.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정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다. 저는 이제 이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들도 결국 이 법정화폐들은 계속해서 풀릴 것이기 때문에, 이 법정화폐가 0으로 갈 때까지 풀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도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 암호화폐 5,000개가 넘는 암호화폐들 중에 살아남는 암호화폐, 그 부분은 극히 이제 소수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 살아남을 수 있는 암호화폐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되도록이면 시총 30위 안에 있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검증되고 생태계가 어느 정도 이제 구성된 그런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